예, 안녕하세요. 달리는 노정현. 예, 오늘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 바로 뒤쪽에 있는 국회 둔추운동장에서 집권의 의지를 세우면서 달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400m 정규 트랙이 만들어져 있고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 왔다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이곳을 뛰어보려고 합니다. 예, 뒤쪽에 국회의사당, 저기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텐데요. 이곳 달리기를 하면서 국회에 출근하게 될 날을 그려봅니다. 아마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이 트랙을 뛰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집권 의지 가득 안고 오늘 달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달리는 노정현 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쪽이 더 잘 보이네요. 보이십니까? 예. 아무래도 국회에 왔으니 민주주의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교육 요청을 받아가지고 한 시민단체에 이제 교육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주제가 빵과 장미였습니다. 민주주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단어가 또 장미라는 단어죠. 1908년 3월 8일 지금 여성의 날에 효시라고 할 수 있죠. 미국 뉴욕의 여성 노동자들이 10시간 노동제, 임금 인상, 그리고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파업 시위를 벌였고요. 이때 여성 노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할 권리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원한다. 그 뒤에 전개된 매사추세츠 서민 노동자들의 파업에서는 이런 피켓이 등장을 했죠. 우리는 빵을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장미를 원한다. 보통 이제 빵은 생계를 위해 일할 권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말하고요. 장미는 인간답게 살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 인권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당시 여성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거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을 텐데 빵을 쟁취하기도 쉽지 않은 데에 장미까지 이야기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것은 결국 빵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장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아주 떠들썩했던 그 서울 관악구 구의원의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 7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일 기억하실 텐데요. 왜 여성들만 안심 귀가를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이 다 위험하다. 언뜻 맞는 말 같지만 실은 주요 성폭력 피해자의 90%가 여성입니다. 남성 2명 중에 1명은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해야 되지만 특히 여성들을 위한 안심 귀갓길 예산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마땅하지 않은 이유로 삭감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생명과 안전이 결국 장미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죠. 연제구에서는
이 안심기각길 사업으로 와이어캠이라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국비까지 받게 됐습니다. 골목과 골목 사이에 긴 와이어에 스피커와 CCTV를 연결해서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들어보면 또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국비 9,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할 업체가 없는 거예요. 골목길에 누군가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캠코더가 설치되어 있어요. 결국 사생활 침해 그리고 유지보수 등등 문제로 사업자들이 다 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정치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는 그들의 정책에 개입하고 바꿔내는가 하는 이 장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임금 교섭이라고 하는 최저임금 또한 마찬가지죠. 결국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9명은 사측이에요. 또 9명은 노동자 측입니다. 노사 간에는 타협이 안 되겠죠. 한쪽은 올리자, 한쪽은 내리자. 결국 9명의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즉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임명되는 거예요. 결국 정권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나는 거죠. 이와 같이 빵과 장미는 서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빵을 결정하는 것은 장미다. 그래서 민주주의, 민주정치, 정치 참여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걸 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바로 민주주의, 이 국회, 이것을 민주주의의 전당 또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민주주의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 민주주의의 애초의 뜻은 데모스, 크라토스, 이게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데모스는 민중, 그리고 크라토스는 지배입니다. 그럼 민중에 의한 지배, 민중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는 뜻은 상당히 좋지만 현실의 제도와 가치가 서로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말썽이 발생하는 거죠. 만민이 평등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가치, 그러나 현실은 늘 이 가치를 실현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했죠. 사람들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모순,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장구한 질문을 던져왔고, 많은 국민들의, 세계 인류의 노력으로 하나씩 답을 찾아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아테네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테네는 좀 싸움을 잘했죠. 도시국가 중에 아주 전쟁을 잘했고, 그래서 노예도 많았고 식민지도 많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아테네에 맞는 정치는 무엇일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죠. 물론 여성들이나 노예나 외국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지만 나라의 중대사를 국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하는 민회라고 하는 민주정치 제도를 만들어냈고, 이 결정을 집행하는 평의회 그리고 재판소 등을 설치하면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에 지금의 이제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아테네는 추첨제로, 윤번제로 결정하기도 했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자기 깨트린 거 있죠, 거기에 이름을 써서 일정한 숫자 이상의 이름이 등장하면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대의제 또는 대리정치와 물론 현실은 다르지만 당시에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과연 무엇이 더 민주적인가 하는 문제는 딱 지금이다 이렇게 답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창조물을 아테네에서 만들어냈죠. 그 당시 질문은 민주주의 어떻게 해볼까, 정치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질문에 고대 아테네의 민중들이 답을 내린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면 된다, 공직자는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답을 내린 거죠. 이후에 천년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대를 포함해서 근대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누구에게나 권력이 있고 만민이 평등하다고 했는데, 당시에 농노들은 농사 짓고 밭일하고 가축 기르고 평생을 일하고 귀족이나 교황이나 이런 권력자들한테 늘 바치면서 살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권력은 그들만 가져야 하지? 그래서 많은 투쟁과 혁명이 벌어지게 되죠.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미국 독립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디어 과두정치, 소수의 우두머리들이 하는 정치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공화정이라는 것이 탄생되게 됩니다. 또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형식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되었죠. 근대의 질문은 왜 권력은 그들만 가져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인류는 답을 한 겁니다. 이제 과두정치, 귀족정치가 아니라 공화정치를 할 때가 왔다, 그것이 옳다 라고 한 거죠. 이 시기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때와 가장 가까운 현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 인류의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모두가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지? 매우 불합리하잖아요, 부당하고. 그래서 이 시기 또 민중들이 투쟁을 시작하죠. 바로 대표적으로 참정권 운동입니다. 차티스트 운동, 흑인 참정권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이 벌어지게 되는데, 차티스트 운동은 간단합니다. 왜 의회 의원들을 뽑는데 이 선거인 명부에 노동자들의 차트, 명부는 왜 없느냐? 우리도 뽑겠다. 정치인을 뽑는데 우리의 권한을 보장하라는 것이 바로 이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그리고 에밀리 데이비슨이라고 영국 참정권 운동 대표적인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지 5세 국왕이
개최한 승마대회, 예, 에밀리 데이비슨이 경주마가 한참 달리고 있는데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말에 치여서 며칠 뒤에 사망하게 되는데, 당시 국왕의 말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때 에밀리 데이비슨이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이렇게 해서 1920년대 30년대에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죠. 우리나라도 여성들은 1945년 해방이 되고서야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첫 투표는 1950년대였고요. 왜 우리는 그들을 선택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인류는 보통 선거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고, 대중들이 참여하는 대중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큰 질문에 답을 내렸잖아요. 그들을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우리나라도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지금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던 걸 국민들이 선출할 수 있는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간접민주주의, 대의제민주주의가 대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면 끝인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또 불만을 폭발하기 시작했죠. 불만이. 아니 뽑긴 뽑는데, 아니 뽑힌 사람들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하고 생각도 달라.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지 않아. 그래서 터진 사건이 프랑스 혁명처럼, 차티스트 운동처럼 나라에 촛불 혁명이 터진 거죠. 다스리는 그들과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선출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터진 사건이 바로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문제에 답을 내리지 못했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좀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소수 정당들, 정책은 좋지만 아직 당세가 미약한 이런 정당과 정치인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선거법 개정, 정치제도 개혁 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정말 쓴 패배를 맛봤죠. 거대 정당들이 비례의석을 양보하기 싫어서 결국 독점하려고 비례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이 법망을 피해가는 제도를, 당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시도가 성공을 했고요. 결국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것조차 국민들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 정당이 할 수 있는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또 한편의 노력은 바로 참여민주주의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입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신설해서 이 주권 재민의 뜻을 잘 실현해 보자는 것인데, 이 또한 이제 문제가 있죠. 결국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참여의 폭이 결정되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죠. 그리고 전국적인 수치를 봐도 참여 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도 넘지 못합니다. 부산 지역의 자치단체들의 평균이 2021년에 0.16%였고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연제구도 1%까지 올라갔다가 또 올해는 0.3%로 떨어졌습니다. 단체장에 따라 달라지고 절대적인 참여 수치도 양도
1%가 되지 못한다. 즉 우리가 100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개입할 수 있는 거는 1% 미만이고, 그나마도 구청장이 편성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의회가 결정을 해야만 통과되는 매우 관문이 높은 민주주의죠. 그래서 이것 또한 해결책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로 진보당이 제안하고 주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직접 정치입니다. 몇몇 이름 있는 명망가들이나 기존의 정치인들만이 정치할 수 있다는 이 공식을 깨고, 정치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며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할 힘도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믿는 새로운 정치죠. 선거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나라와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을, 결정에 대해서 개입하고 정치인들의 활동을 통제해 나가는 힘 있는 정치가 또 바로 직접 정치입니다. 이 직접 정치의 상징적인 운동이 바로 주민대회입니다. 대리정치, 위탁정치를 거부하고 주민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고 일하고 있는 지역을 자신의 요구대로, 자신의 힘으로 바꿔나가는 정치죠. 저는 이것이 곧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존의 대리정치, 위탁정치 국민들은 만족할 수가 없고, 이제 잘못하면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정치 제도와 질서는 응당하게 변화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정치 시대가 열렸고, 직접 정치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세가 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역사를 살펴봤지만 첫째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직접 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가 실현되는 참여 폭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누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프로그램이 분명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삶을 바꾸지 못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직접 정치 운동을 하고 나면 효능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우리 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현실에서 풀어보고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주민대회죠. 주민들이 직접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꿀 건지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들이 심의 토론하고 최종 요구안을 함께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구청장과 또는 구의회와 정치인들과 교섭을 해나가죠. 그리고 이 전 과정을 피드백하는 부산 지역 2021년 주민대회를 통해서 전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부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우리가 정책 제안 통해서 만난 청년들이 제안한 철봉공원이 부산 최초로 연재 주민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도 저희 연재구만 하더라도 5,000명의 주민들이 정책을 내셨고, 그중 100명이 모여서 심의 토론을 하고 최종 13가지 요구안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결과도 나와 있겠죠. 3만 명 정도가 지금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주민들의 무거운 결정을 구청에 힘있게 전달하는 주민대회도 10월 22일 날 개최됩니다. 결국 몇몇에게 부탁하고 청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4년마다 한번 투표로 결정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꿀, 우리의 힘을 키우고 우리의 힘으로
지역사회를 바꿔나가는, 일상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치가 저는 인류가 던진 어쩌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이런 국민들, 주민들의 직접 정치가 더욱 활짝 꼽힐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바꿔나갈 것이고요, 국민이 결정하면 공직자는 그대로 실현해 나가는 새로운 공직자 모델, 새로운 정치 모델을 창조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유, 뭐 다소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죠. 그런데 인류는 참 지혜롭고 아주 대단한 창조자입니다. 저는 매우 빠르게 이 직접 정치가 우리 삶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정치가 혐오스럽거나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것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달리는 노정현도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서 트랙을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리겠습니다. 달리는 노정현, 이것으로 영상 촬영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운동장에서 달리는 노정현.